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오늘 음,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제가 뭐 공부한 내용들을 그냥 뭐 발표를 하는 시간보다는 이번 주에는 이제 서로 스터디를 하면서 뭔가 좀 불편했던 점이나 아니면 좀 공부를 하면서 추후에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채널 지기님이 그런 어떤 피드백을 주시고자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 주 스터디를 마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일단 이런 자리를 가지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마련된 자리 네, 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또 뭐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뭐 그대로 이제 뭐 들으시면서 들으셔도 되고 일단 저는 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이제 나눠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 의견에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약간 공부하시면서 약간 지식적인 불편함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 결에서 그런 어떤 꼭 논리적 정합에 대한 질문이어도 좋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어떤 이런 포인트들이 좀 이때까지 좀 해보니까 좀, 좀 약간 애매하다 이런 거 괜찮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와서 공부하시는 이유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미적분학을 배우고자 하는 어떤 동기들이 있으실 텐데 어떤 내 어떤 모티베이션과 별개로 실제로 공부하는 것들은 좀 영 다른 결들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실제로 느끼시기에는 그랬을 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좀 애매하다. 이런 포인트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들어온 어떤 이유는 저는 이 스터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이 스터디뿐만 아니라 다른 스터디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늘 하는 얘기가 모든 수학은 미적분학과 서양대 수학이다. 이 얘기들을 해요. 근데 미적분학과 서양대 수학이라는 건 결국에는 지금 보시는 이거란 뜻이거든요. 물론 이제 비록 어떤 다변수 미적분학 이런 게 있지만 실제로는 다 이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요 레벨에서, 그러니까 요 레벨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에는 여기에서 그 의미들을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모든 수학들이 여기로 통한다. 약간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랑 좀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와닿으실 수 있도록 대화하는 게 저한테는 중요한 목적이 각자 입장에서. 그래서 좀, 좀 약간 애매하게 던지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네, 어, 네, 일단 저부터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음, 일단 이제 어쨌든 뭐 스터디를 좀 뭐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입장에서 제가 음, 조금 수학이나 뭐 수학 공부를 할 때 조금 원래 공부하던 방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어떤 대상을 수학적인 대상을 공부할 때 뭔가 일단 처음에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뭐 수학적으로 엄밀한 점이나 증명에 대해서는 뭐 살펴보긴 살펴보되 그거를 이제 그러한 정의나 증명이 직관적인 이해를 도와주지 못하면 그렇게 사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뭐 개개마다 제가 정확히 어떤 수학적으로 얼마나 조예가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다 초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증명을 하나하나씩 나열해가면서 아니면 엄밀한 정의들을 나열해가면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직관적으로 서로 직관적인 이해의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교재를 따라서 처음에 뭐 몇 가지 함수들을 배우고 그리고 뭐 함수의 결합, 뭐
합성함수 이런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극한에 들어가서 책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극한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뭔가 직관적인 그 책을 따라서 진행을 하되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직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쭉쭉 진도를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 어쨌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극한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극한 법칙이 나오잖아요. 극한 덧셈 법칙도 있고 곱셈, 나눗셈, 뺄셈 법칙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증명을 하나하나 처음에 살펴보지 않고 그냥 제가 이해하고 있는 직관에 대해서 덧셈 법칙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극한에 대한 직관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동의가 되시느냐, 이런 식으로 직관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의 엄밀한 정의가 나오거든요, 책에서. 그래서 이제 델타 엡실론 논법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엄밀하게 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수학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극한의 엄밀한 정의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살펴보고 저도 그걸 살펴보고 이해를 했을 때는 어쨌든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떤 이 극한의 엄밀한 정의라는 게 델타 이칠론 논법이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음, 논리를 기반으로 어쨌든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극한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조금 도울 수 있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거든요. 그거를 정확히 뭔가 그런 델타 이시론 논법을 정확히 제 직관과 100% 맞닿아 있게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그냥 수학적으로는 이런 뭔가 예를 들어서 빽빽히 이제 들어차 있다는 그러니까 x가 a로 갈 때 그 x가 a인 어, 주변 부분에 대해서 빽빽히 들어차 있다는 그러한 개념을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구나.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극한이란 것도 이렇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하는구나. 라고, 네, 넘어갔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극한 법칙에 대해서 증명을 할 때, 어쨌든 극한을 엄밀하게 정의를 했으니까, 극한 법칙 또한 그 엄밀한 정의를 토대로, 극한 법칙의 뭐 덧셈이라든지 증명을 할 텐데, 여기서는 뭐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고 책에 찾아봐도, 뭔가 이 증명을 이제 뭔가 상급부등식을 통해서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지? 수학적인 뭐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학적인 아이디어, 삼각부등식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삼각부등식이라는 이 수학적인 개념을 끌어와서 증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약간 이거는 뭐 그렇게 극한의 뭐 덧셈 법칙을 직관적으로 이해를 도와주는데 필요한 증명인가? 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좀 수학적인 스킬을 하나 끌어와서 그런 증명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어쨌든 스터디 시간에 덧셈 법칙에 대해서 지금 그 증명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곱셈 법칙, 뺄셈, 덧셈 봤는데 곱셈 법칙도 삼각 부등식 이용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기로는 이 증명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극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 내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했었고, 뭔가 이 증명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 중요도를 또 뭐 논하는 거겠지만, 중요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넘어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의 연속이 나오는데, 극한의 연속에 대한 개념. 근데 또 이 책에서는 그, 그러니까 극한의 연속, 그러니까 함수에서 이제 그 연속이 되려면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해당 x가 a로 다가갈 때 fa 값이랑 극한값이랑 같으면 그 함수는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한 조건이 만족하면 이제 연속인 거잖아요. 그런 건 이제 오케이인데
그냥 뭐 이 연속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또 책에는 안 나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때까지 극한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연속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극한값이 존재를 하면 그 x는 a에서를 제외하고 그 주변 값들에 대해서는 이어져 있다는 뜻일 테니까 그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x는 a에서 그 해당 점에서 극한값하고 동일을 한다면 그러면 그 주변 구간에서는 다 이어져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냥 그렇게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저는 이해를 했다라고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또 그나마 음, 어느 정도 약간은 불편하지만 넘어갈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제 정의역의 모든 점에서 연속인 함수들이 나와요. 그럼 거기서 뭐 다항식, 유리함수, 뭐 제곱근 함수, 무리함수, 삼각함수, 역삼각함수 이런 함수들은 정의역이 정의역의 모든 점에서 연속인 함수들이라 하고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이제 엄밀한 정의는 안 나오고 책에서는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은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방식이랑 유리함수는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이해한 직관으로는 수긍을 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x가 a로 갈 때 fx가 그러니까 fx가 x, 그러니까 y는 x에 대한 그 기본적인 어, 함수는 함수에 대한 증명은 제가 봤었거든요. 그거랑 이제 상수, 그냥 y는 c인 그런 상수함수에 대한 극한에 대한 정의 그 증명도 봤었고 그 두 개랑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극한 법칙들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그런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하게 되면 다항식이랑 유리 함수들은 어, 연속일 수밖에 없겠네. 그런 식으로 다항식이 나오고 유리함수 극한 법칙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런 함수들은 정의가 된다는 연속이겠다라고 하는데 무리함수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직관적으로나마 이해를 했던 그런 법칙과 방식들로는 무리함수, 삼각함수, 역학삼각함수를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극한 법칙을 통해서 막 곱하고 뭐 아무리 나누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함수는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거는 함수에 대한 이제 연속 함수에 대한 이제 좀 엄밀한 정의나 그런 거를 찾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찾아봤었는데, 그러니까 저번 주 스터디 시간 이전에 제가 찾아봤었죠. 뭔가 거기서 제가 직관적인 뷰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찾아봤는데,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해석학이 나오더라고요. 해석학에 대해서 그런 것들,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엄밀하게 정의를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길래, 그래서 그거를 좀 보다가 보니까, 이거 이거 이전에 집합론을 또 알아야지 이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럼 집합론부터 해야 되나? 집합론 해야 되고, 그 해서 뭔가 수학적인 언어에 대한 뭐 익숙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올리고 난 다음에 이런 걸, 뭐 연속함수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뭔가 이 길이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하려니까 너무 막막한 거죠. 이미 지금까지 진도를 이런 식으로 나가왔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뭔가 스터디 방향을 뭔가 틀어야 되나,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네, 네, 기본적으로, 네, 저에 대한 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네, 이해가 잘 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잘 되고요. 네, 일단 다른 분들도 여러 얘기들 하실 거라고 기대하지만 일단 요 얘기는 먼저 하고 가죠. 홍성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비유를 해드리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관심이 가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육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육아를 하고 있으니까 영화 보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영화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상영 중이라는 파묘라는 영화랑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어떤 개봉한 그 어떤 건담 시드 데스티니 극장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싶은데 그 LA는 왔다는데 제가 지금 있는 그 도시까지 안 와가지고 그걸 보고 보고 싶거든요. 제가 근데 그런 얘기 왜 하냐면 그런 막상 이제 만약에 제가 그 영화를 보러 가면 뭐 재미도 있겠지만 여러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보면서 아 이런 점은 재밌는데 아 이런 점은 좀 거시기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어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이라는 매개체를 저희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공부라고 말하지만 어떤 문학 작품처럼 뭔가를 알아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진데, 뭐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할진데, 아, 이런 포인트는 와닿네. 이런 포인트는 나한테 좀 그렇네. 이런 것들이 다 생기는 게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영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화를 봤는데 그 이제 속된 말로 고구마 하나도 안 먹고 아 이거 너무나 아름답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이, 물론 그 인생 살면서 인생 영화라는 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환희도 있지만 짜증도 있고요. 근데 그게 그 영화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봤을 때 아 이게 또 이렇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 공부라는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미적분학이고 어떤 뭐 무슨 뭐 집합론이고 사색학이고 뭐를 다 떠나가지고 아 뭐 공부하는데 일단 뭐 쉽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이런 데 좀 애매하고 약간 이럴 거라는 거죠. 그 코딩 사이드가 편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컴퓨터 언어 쪽 공부를 하면 일단 언어 막론하고 헬로 월드부터 띄워보잖아요. 근데 헬로 월드의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커널에 대해서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시작이 되죠. 그럼 OS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럼 뭘 어디까지 얼마나 알아야 되느냐. 안 끝나죠.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누시는 그 방식들이 그 어떤 지식적인 디테일들을 일단 그 다 좋아요. 사실 그 방식들도 사실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그 오히려 어떤 경험치들이 쌓이셨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토대로 수학을 지금 보실 때 본인의 관점에서 항하고 계신 것들로 보여서 그럼 지금 무리 함수에 대해서 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좀 그렇다. 사각함수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게 어떤 이제 실제로 이제 사각함수에 대한 어떤 도함수 같은 거를 증명하는 그런 과정이라던가 그런 걸 볼 때 실제로 이런 뭐 상학함수의 덧셈없이 이런 거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사실 좀 애매하지 않냐, 이런 어떤 것들이 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100만 번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어떤 다른 유의 어떤 경험치를 쌓이셨기 때문에 그런 시야들을 갖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어떤 저희가 공부를 하고 한다는 거는 뭐 그 쉽게 말로 그 모든 거에서 다 고구마를 안 먹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하면서 아 이런 거 좀 짜증나지 않냐, 오히려 그런 게 남는 게 정상적인 공부이고요. 하지만 오히려 거기서 지양해야 되는 거는 헬로 월드 처음 띄운 입장에서 아 이게 사실은 커널에서 비롯돼서 OS에서 메모리에서 이게 그 이렇게 가면 아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터디는 초심자를 위한 스터디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만약에 초심자를 위한 스터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 처음 띄워보는 사람이 이게 사실 이제 OS에서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러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에서 볼 때 입실론 델타만 해도 과해요. 왜냐하면 입실론 델타는 이거 실제로 직관을 이해하는데 하등 도움될 게 없어요. 제 개인에게는. 그리고 지금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런 것들은 다 어떤 말이 되도록 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제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으로서 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준을 정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기준에 있어 가지고 필요 조건이랑 충분 조건을 제가 구분하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필요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필요 조건은 깨지면 안 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충분 조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필요 조건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제가 이제 코딩이랑 어떤 이제 연결해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이 스터디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게 맞다고 생각해요. 스터디가 한 주 동안 하나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그 들어오는 입장들에서 뭐를 기대하고 들어가야 되냐면 아 적어도 내가 이제 앞으로 이런 거는 할 줄 알겠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어떤 수업 하나가 되면 한 문제 한두 개 정도 있죠. 아 나 이거 풀 수 있겠다, 이거면 돼요. 그게 쌓이면 돼요. 단순해요. 그러니까 어떤 되게 어려운 문제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만약에 그게 필요하면 요청하시면 제가 퀴즈 문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요청하시면 되는데 그냥 단지 뭐냐면 그 어떤 거를 공부한 다음 예를 들어 지금 문제 적어 놓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F500에서 적었는데 사실 제 생각에 저것도 충분히 어려워요. 어렵고 어디에서 연속인가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관점이냐면 실제로 코딩을 처음 배운 입장에서 뭐 원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잖아요.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포문 돌릴 줄 알아야 되고 만약에 필요하면 입출력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원리가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는 실제로 내가 할 줄 아는 것이죠. 원리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 조건으로 제일 1순위로 부여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미적분학에서 당연히 처음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미적분학 할 줄 아는 거예요. 단순해요. 헬로 월드 띄울 줄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래도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그 이제 배울 때 뭐 깔아야 되는 것도 많고 여러 그 진입 장벽들이 있잖아요. 그거 일단 단순하게. 이게 1번이고요. 필요 조건 1번. 자, 1번이라는 거는 이게 우선순위 및 중요도에서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나머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그냥 그 초반부랑 스터디 말미에 어떤 것들만 명확하게 하시려고 하면 되냐면 이것들에 대한 이해들을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이건 필요 조건으로서 요구하고 싶은 건데 내 이해는 남의 이해랑 같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해한 결과, 남이 이해한 결은 남이 이해한 결이 뭐 이건 서로의 어떤 우위에 대한 어떤 경쟁이나 비교의 개념이 아니라 각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보더라도 그거를 바라보는 방식들은 다 다르다는 거는 이건 사실 존중이라고 표현하지만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건 필요 조건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헬로 월드라는 걸 띄우는 방식들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픽스하는 게 맞냐면 스터디 처음이랑 끝이 끝났을 때 각자의 방식대로 이것들을 풀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푸는 생각과 방식을 전체주의적으로 통일하려는 생각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지금 오히려 스터디를 지금 입체적으로 지금 어떤 만들어 가시는 방식처럼 예를 들어 입실론 델타를 꺼낼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꺼내는 게 잘못되다는 얘기 아니에요. 꺼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집합론을 꺼낼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해석학 결과까지 꺼내질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계산 문제가 헤비한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풀리는 문제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선에서 어떤 것들을 차용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교훈으로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집합론을 공부합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꺼낼 수도 있어요. 맥락에 따라서. 말 전달해줘. 자, 오히려 그래서 이거를 하십시오,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할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미적분학 책에 미션들 다 나오는 게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저는 쓰라 말아. 그것은 본인이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 판단에 있어가지고 기준은 뭐냐면 일단은 내가 미적분학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게 뭐 예를 들어 다 알잖아요. 한 시간 해가지고 뭐 얼마나 그 풀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선이면 제 생각이 굉장히 충분하냐면 일주일 동안 일주일 공부해가지고 내가 기존에 안 풀어봤던 문제 한 두어 문제 정도 풀 줄 알면 좋게. 그렇게 1년 공부하면 좋게. 되게 단순해요. 그러면 대충 그 정도 양이라고 하면 대충 한 1년이라고 하면 몇 문제? 한 100문제 풀 줄 알게 되는 거고. 그게 잘 쌓이도록만 설계가 되면 충분해요. 자, 그러면 제가 필요 조건을 일단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에요. 자, 1번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된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주면 제 생각에 민정의 초신자한테 너무 어려워요. 로그 x 더하기 아크 탄젠트 x 나누기 x 제곱 마이너스. 왜 어렵냐? lnx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아크 탄젠트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저는 알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거든요. 이건 초심자가 알기엔 너무 어려운 함수들이에요. 제 개인 의견에는. 근데 그거랑 관련해 가지고 그 제가 지금 말했던 건 필요 조건 1번이 아니라 제가 1, 2번 말씀드린 3번에 대한 건데 뭐냐면 풀고 나서 뭐가 생겨야 돼요? 직관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을 참고하거나 하면 풀 수 있겠죠, 당연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하기 싫거든요. 우리 인생 바쁘고 그 별로 약간 딱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라면 하겠는데 내가 굳이 약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어떤 것도 좋아서 할 때랑 그냥 억지로 할 때 저희 다 그 느낌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3번에서 뭐 10번이라고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사실은 이거는 뭐를 필요 조건으로 잡는 거냐면 수학 공부에서 제일 어려운 요구사항이 뭐냐면 끈기예요. 단언컨대 수학하는데 제일 어려운 거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 끈기예요. 꾸준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뭐든지 어떤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재밌게 하려고 해도 재미없는 구간들이 분명히 많아요.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잘 안 돼요. 근데 그때 끈기 있게 하도록 하는 건 여러 가지 모티베이션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수학들을 어떤 공부하다 보면 내가 어떤 것들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좋은 모티베이션 수 있겠고요. 근데 그 모티베이션 중에서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끈기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떤 특정 모티베이션들은 실제로 해보면 끈기들을 잃게 하는 모티베이션들도 사실은 저는 그 중에 덜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떤 모티베이션들이 그 어떤 끈기를 주느냐 이런 어떤 문제들을 볼 때 내 직관이 생기면 끈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끈기에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 가장 좋은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는 재미. 근데 그 재미가 어떤 식으로 생길까 하는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라고. 예를 들어서 극한이라는 걸 혹은 연속이라는 걸 정의를 봤어요. 그러면 입실론 델타로 정의가 돼요. 어떤 분들께는 이게 재밌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어떤 재밌다, 재미없다. 이건 객관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걸 감상하는 것들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은 객관적으로 재밌다, 재미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걸 어떻게 보더라도 각자 입장에서 이게 이런 말이구나라는 게
직관적으로 와닿도록 대화가 되어야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함수의 극한 논리에서 y는 x제곱. 그러면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상당수 그것도 불편하게 여러요. 함수 그래프 실제로 정말 직관적으로 왜 이렇게 탁 생기는 거 보이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x 있으면 이렇게 탁 생겨야 되고 y는 x제곱 있으면 이렇게 생겼다가 y는 x 3승 되면 이렇게 생겼다가 y는 x 4승 되면 꿀렁일 것 같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이건 증명도 아니고 법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직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직관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 첫 번째 문제 보여지는 거는 직관을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초심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보통 저런 문제들을 잘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학적인 정합에서는 말이 되겠지만 오히려 되게 좋은 문제들이 어떤 거냐면 아주 단순한 문제들. 그래서 누구나 다 이게 직관적으로 이런 거구나. 근데 오히려 그 직관을 공유한다는 관점을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왜 이렇게 뻔한 거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런 느낌이 드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3번으로 요구하고자 하는 거는 끈기를 위해서 이 어떤 문제들을 볼 때 내 직관이 생기도록 디스커션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안 되면 스터디가 도중에 어떤 공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집합론이나 어떤 해석학의 문제가 아니라 직관 자체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물론 엄밀한 정합성이 중요한 요소가 맞지만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문제들 자체를 가지고 내 방식대로 만들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도들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지식을 리콜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지식은 사실 몇 개 없어요. 오히려 몇 가지를 계속 해보면서 약간 코딩에서 계속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아야 코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보고 와닿고 경험이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원리들을 보면 저런 말이구나 이렇게 와닿아야 되는 것이 먼저 모든 원리들을 다 보고 그럼 이제부터 코딩을 시작하자 헬로 월드를 띄우지 이게 아니잖아요. 이 순서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걸 공부하는 것들은 익히기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이게 3번. 어떤 끈기가 발생할 수 있도록 재미를 주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실제로는 필요 조건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 조건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약간 이게 웃기는 말인데요. 이 공부들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공부가 끝났다는 건 이 스터디가 매주 진행이 된 다음에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냐면 수학적이지 않은 함의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운 게 수학을 떠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극한이라는 건 무슨 뜻이고 연속이라는 건 무슨 뜻이고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인 정합에 대해서 맞춘 다음에 그게 되는 거예요. 예시도 이미 있고 문제를 풀 줄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우리 인생 사는 데서 이게 뭔 헛소리냐, 뭔 개소리냐, 약간 이런 느낌에서 생각들을 해보게 하는 거죠. 이거는 정답을 준다는 정서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영화를 볼 때나 문학 작품을 볼 때나 음악을 들을 때 내 감상하는 포인트를 공유하는 거에 가까워요. 근데 이거는 필요 조건은 사실은 아니지만 저는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싶다 말해야 될지 맞지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가령 근래 어떤 미적분학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보는 결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인생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시간축에다가 놓고 인풋을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하는 예를 들어 제 어떤 이제 지갑 어떤 이제 제 어떤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일 수도 있겠고 제가 뭔가 쓰는 것도 어떤 인풋 대비 아웃풋 생각하면 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생에서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요새 가끔 하는 생각인데 함수값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되느냐 엔비디아 주식을 사야 되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함수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거 올랐으니까 사야 돼. 근데 실제로는 뭘 판단해야 되냐면 데리버티브를 판단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알려면 이게 그 다음에 꺾이는지 올라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참 재밌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함수값이 높거나 증가 데리버티브랑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 인생에서 베팅을 할 거면 실제로는 도함수를 알아야지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자체 교훈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하는 개소리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구나. 우리가 왜 극한을 생각해요? 우리가 왜 연속해? 거기서 일단 스스로가 거기서 좋은 포인트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수학적인 정합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고 문제를 풀 줄 알겠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무슨 뜻일까? 거기서 약간 정제되지 않아도 괜찮고 실제로 정합에서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포인트들을 간직하려고 애쓰다 보면 나중에 그런 것들도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논리적인 정합제 나중에 뭐 집합론으로 가든 해석학개론으로 가든 혹은 더 어려운 어떤 계산 위주로 가든지 간에 그런 직관들이 나중에 내 어떤 내공들을 만들기 마련이에요. 지식은 쌓으면 돼요, 나중에도. 오히려 이게 내가 지금 어떤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을 공부하는 노선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필요 조건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문제를 풀 줄 모르고서 하는 얘기들은 다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실제로. 일단은 풀 줄 알도록 되는 것.
그리고 제가 그다음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런 것들만 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푸는 방식들이 모두를 통일하려고 전체주의로 생각하는 건 언제나 실패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각자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풀 줄만 알면 되는 거지. 헬로 월드 어떻게 띄우든지 간에 알 바 아니고요, 남들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해야죠? 나만의 어떤 그 직관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어떤 끈기를 줄 만한 어떤 재미에 대한 요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금 3번이랑 비슷하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수학 외적으로 좀 연결을 시키려고 애써 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 보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약간 이런 것들은 정서가 약간 길 다니면서 산책하면서 혹은 그냥 일 끝나고 퇴근하면서 혹은 내가 그냥 집에서 심심할 때 침대에 누워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뭔 이게 개소리지? 하면서 약간 이제 그런 수학적인 상체들을 다 버리면 나만의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으면 그게 그 시야들로 다른 것들이 보이면 재밌잖아요. 근데 그렇게 쌓이면 그 좀 길러지는 것 같아요, 내공들이. 그리고 모든 수학들이 결국에는 이 레벨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 1변수 미적분학. 그래서 그 이런 직관들은 나중에 어떤 수학들을 하시더라도 혹은 수학이랑 관련된 거 하시더라도 도움이 돼요. 좀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데 공부하시는 라인들은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좋은데 제가 그냥 조금 염려가 되는 거는 그냥 어떤 거냐면 이제 단순해요. 그러니까 홍성곤 선생님께서 머리채 남들이 이제 멱살 잡고 가는 구조가 안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리딩을 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쉽지 않은 점들은 있겠습니다만 어떤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이냐면 다른 분들도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스터디하래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문제. 그래서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풀고 그리고 그 푼 문제를 가지고 내 어떤 이해랑 감상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러려면 저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뭐 채널도 그렇고 어떤 학생들 가르칠 때 그렇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재미가 없는데 남이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나부터 설득해야 돼요. 이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알잖아요 스스로가 이거 솔직히 그냥 그 관성에서 끌려가는 건지 아니면 해야 진도 빼야 되니까 빼는 건지 그 느낌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초월하지 못하면 나조차도 이것들의 어떤 당위나 어떤 즐거움에 설득되지 못한다면 나를 설득하고 남 설득 안 돼도 괜찮은데 나를 설득하는 건 필요 조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를 나 자신을 깊게 설득하려고 하시면서 나오는 그 모든 액션들은 용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단 하신 질문에 대한 답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제가 생각했던, 질문은, 어, 그게 일단 전부였던 것 같고, 다른 분들 혹시, 어, 생각해 오신 거 있다면, 하시고, 아니면 뭐, 저의 이 스터디에 대해서, 제가 일단, 진행을 하니까, 저에 대해서도 조금, 뭐, 제안하고 싶은 부분, 그런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아무거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어, 되게 뭐 깊게 생각이 들었던 건 아니고요, 사실. 직관이라고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어, 제가 이 스터디 들으면서 특히 홍성호 선생님께서 삼각함수를 이제 알려주셨을 때,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거랑 이제 그걸 설명을 듣고 나서 그 직관이란 부분이 되게 많이 변한 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이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뭐, 그래서 그 삼각함수가 원이 그렇게 그려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직관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선 너무 좋았고, 그런 접근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직관을 받아들였을 때 재미도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다른 부분을 진행하면서는 이거를 왜 하고 있지라는, 그러니까 이 스터디를 왜 하고 있지가 아니라, 이 정의를 왜 배우고 있지? 이거가 항상 들으면서도,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함수를 잘 쉽게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채널지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문제를 하나 우선 보고 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함수가 필요하다. 오히려 그렇게 접근이 된다면 내가 이 부분을 이 정의를 어떤 각도에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방향이 쉽게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 그 이제 그냥 말씀을 좀 피드백을 좀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아야 된다는 것은 일단은 몇 가지에 대한 보장을 주기 때문인데, 하나는 문제를 풀어봄으로 인해서 그 어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거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답이 맞고 틀리고를 저희가 검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답을 맞춰 놓으면 일단은 저희가 적어도 해석녀와 이전에 논리적 정합을 맞춰 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 정합을 먼저 맞춰 놓은 다음에 저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게 논리적 정합에서부터 깨지는 거였으면 그 생각 자체가 적어도 수학적인 거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논리적 정합을 일단은 적어도 확보한 선이고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건지를 내가 한번 보았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실제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인데, 직관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그,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실질적인 어떤 그 요구사항이고 질문인데, 이게 저는 좀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터디는 저도 물론 여기서 굉장히 알고 보면 고수분들도 들어가 계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스터디들이 조직이 되는 것들은 초심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방식으로 채널에서 계속 미적분학, 일변수 미적분학 공부가 되기를 원해요, 제 개인적으로도. 근데 이게 어떤 거 비슷하냐면, 제가 또 게임으로 비유하면 어떤 나중에 굉장히 고수가 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굉장히 초반부의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거거든요. 지금 이 모든 이 질문들이.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들이. 근데 나중에 어떤 일련의 지식들과 일련의 어떤 것들이 쭉 쌓이고 나면 이 별거 아닌 몇 가지로 환원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수학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냥 사칙연산 노름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수학이라는 게 장난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초반부의 이 몇 가지 그 태도들에 대한 그런 건데, 아까 홍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학이라는 거 하는 거를 뭐로 생각하시느냐에 대한 슬로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제가 오늘 제 얘기에 동의 안 하셔도 돼요. 동의 안 하셔도 되는데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는 포인트 뭐냐면, 수학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답은 뭐냐면, 수학은 그 수를 토대로 생각하는 학문이에요. 수라고 하는 매개체를 토대로 해서 수학의 본질은 생각을 하는 학문 그 자체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은 남이 해놓은 생각을 읽는다는 정서가 아니고요. 이 생각은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이 시점에서 얘기를 나누느냐. 만약에 내가 이 어떤 것들을 당위나 내가 이거 지금 내가 이거 왜 보고 있는 거지?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거의 당위를, 그럼 내가 질문을 한다. 연속 이거 뭐지? 극한 뭐지? 함석함수 뭐지? 그러면 그 직관들이 당연히 처음에 잘 나올 리가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잘 나오면 이상 이 공부를 할 필요 없는 거죠. 너무 당연히.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생각들을 어떻게 가냐면,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챗 GPT에 검색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좋은 책들을 찾아보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찾아봐야 되는 맥락들도 있기 마련이지만, 뭐가 문제냐면 지식으로 접근하는 게 문제예요. 지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내가 어떤 어떤 것도 못하냐면, 내가 실제로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들을 파쇄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홍성 선생님 말씀드린 것도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 자신을 먼저 설득하고 그걸 토대로 남을 설득하는 매개체로서 이 스터디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쌈박한 지식을 어디선가 들고 와가지고, 남들 들어본 적이 없는 걸 들고 와서 너 이런 게 있다더라. 당신들도 이런 거 알아? 이게 이 노선이 아니라,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충분히 기꺼웠고 즐거웠고,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 내가 짜증이 났고, 그걸 가지고 나는 이런 포인트가 이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까 이제 적어도 홍성호 선생님 나누신 라인에서 보면 본인의 스터디를 잘하고 계세요. 근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생각하게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저희가 오히려 초심자들도 그렇고, 사실 이게 초심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가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계속 지식에 의존해요. 남들이 해놓은 거. 근데 그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끝이 안 나요. 특히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 수학과나 어떤 공학 쪽의 대학원생들이 이거에 대한 경향성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미 알려져 있는 지식들에 의존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무생 무미 무치 노재미.
적혀져 있는 대로 말하고 한 번도 본인의 관점에서 본 적이 그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냐면 이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초반부에. 그러니까 아씨 왠지 나만 잘 모르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애매한 회색지대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내 방식대로 하니까 이걸 내가 알고 있었으면 내가 이미 내일의 나를 사는 거예요. 오히려 어느 거가 언제나 오답이냐면 굉장히 명료한 챗 GPT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명료한 정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오히려 오답이에요. 오히려 오답이고 그 문제를 풀 줄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내 주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걸 약간 비틀어 본다, 흔들어 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거를 디스커션을 하는 게 포인트예요. 왜요? 수학은 수를 토대로 생각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뭐를 믿는 거냐면 이 어떤 그냥 어떤 철학이나 문학 이런 것들이랑 좀 구분되어지는 건 뭐냐면 보편성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논리적 정합을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맞춰봤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의 개별성은 당연히 들어가요. 주관성과. 그리고 그것들은 남들도 마찬가지예요. 각 개인들은 각각의 생각에 어떤 주관성과 개별성이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디스커션하면서 뭐를 믿는 거냐면 그래서 만들어진 이 수학이라는 산물 자체가 나도 설득할 만한 보편성을 담보할 것이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어떤 지식을 보고 그 지식에 대해서 나를 설득하려고 애를 써요. 잘 안 돼요. 근데 설득하려고 애를 쓰면 그러다 보면 그 어떤 수학에서 이미 서술되어 있는 그 특정 보편성에 내가 와닿게 되는 면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그만큼이 내 어떤 실력으로 늘어요. 그럼 또 그쪽으로 계속 가게 돼요. 그럼 그게 습관으로 잡히게 되면 이게 어느 정서가 되는 게 타당하냐면 지식은 몰라도 돼요. 그리고 까먹어도 돼요. 만약 필요하면 다시 보면 돼요. 그거는 매개체에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공부를 하는 방식에서 내가 하나라도 더 뭔가를 알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정서에서 공부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부담들은 다 버리시면 좋겠냐면 야, 여기 있는 책 다 풀 줄 알아야 되냐 그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 오히려 뭐냐면 문제들을 볼 때 그리고 이거 외우는 정서 말고 그 문제를 풀 때도 외우는 정서 말고 내가 볼 때 어떤 이게 한눈에 쭉 보이느냐 이 어떤 그 이 면에 숨어져 있는 것들이 그리고 거기서 어떤 정서가 오히려 그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루틴이냐면 알겠는데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는 게 좀 더 정상적인 루틴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는데 안 와닿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느 선에서 애를 써야 되냐면 이게 내 거가 되도록 와닿아요. 이게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에서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이 하는 거 보면 알겠거든요. 아, 저렇게 하면 되지. 근데 내 걸로 하라면 안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예를 들어서 어떤 탁구의 어떤 자세를 배운 데 있어가지고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연습해야죠. 이제 만 번이고 10만 번이고 100만 번이고 해야지 그게 간신히 나올까 말까 하면서 아 저게 저렇게 나온 한 마디였구나 이렇게 나오는 라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스터디를 어떻게 하시면 딱 좋냐면요. 많은 것도 필요 없어요. 많은 거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한 주 동안 내가 이거 하나를 좀 생각해봤다. 일단 근데 문제는 풀어야 돼. 그래서 그거는 스터디에서 공통적으로 정해야 돼. 그래야지 의미 있는 디스커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거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모두가 다 편하게 참석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보통 학생들한테 매주 두 문제 정도의 퀴즈를 내요. 한 문제 딱두 문제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선에서 얘기를 해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대화를 할 때 그냥 그 문제들을 본인들의 직관에서 볼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그게 잘 흘러가는지에 대한 시금석은 뭐냐면 그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게 그 스터디가 잘 흘러가는 시금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관점이 있으니까 던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려면 문제들을 단순하게 설계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전 아크탄젠트 플러스 로그 X 이런 안 좋은 예시예요. 직관을 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물론 그 예시도 예를 들어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놓고서 보는 과정에서는 좋은 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쓰기 나름이지만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여기 계신 어떤 초심자들이 들어온 전체에서는 그냥 문제는 풀 수 있더라고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네, 그래서 그 직관을 만들려고 애쓰면서 디스커션이 끝나면 되고 거기서 정답은 못 얻어도 돼요. 그리고 남이 정답을 줄 당위도 없어요. 그래서 각자는 각자를 설득하려고 하면서 그거를 남들한테 나누면 되는 딱 그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믿으셔야 되는 거는 이 어떤 미적분학이라는 매개체가 일종의 그런 모든 수학이 사실 다 이걸로 가두어지는 정서이기 때문에 분명히 만나게 돼요. 내가 어떤 건드리는 포인트가 유효한 포인트를 건드리고 있다면 분명히 내가 어떤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이걸 다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때 봤던 포인트가 사실 이런 포인트였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챗 GPT한테 검색을 해가지고 이게 알고 보니까 이런 지식에 이런 링크가 있다더라 이거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그런 정사라고 보시면 돼요. 말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나중에 설명들을 보면 아 저거 저 말이지 알아 이 느낌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것들을 뭐 암기하고 공부하고 어떤 깜지 쓰고 이런 정서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수학은 생각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다 까먹으셔도 돼요.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그가 물론 입실론 델타도 요긴한 면들이 있어요, 실제로. 하지만 그것과는 또대로 어떤 걸 지식을 새롭게 알아야 되는 걸 결론을 내리면 사실 그거는 오답이에요. 그럼 그 지식은 언제 끝나겠어요? 맞죠? 오히려 지식은 어떤 정서에 쓰시는 게 좋냐면 한 번 보고 다 까먹으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좋아했던 영화 같은 거 한 번 보고 다 까먹어도 나중에 보면 반갑잖아요. 그 음악 하나를 들어도 반갑고 이 씬 봐도 아 저거 저 씬이었지 어떤 그런 어떤 것들 딱 그 정도 느낌이면 좋게. 수학은 재밌어요. 왜냐하면 내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라서 재밌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 영화 보는 것도 그렇고 게임하는 것도 그런 정서 아닌가요? 내 방식대로 이 인터페이스가 만져질 때 재밌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재밌다고 하더라도 내가 설득이 안 될 수가 있고요. 남들이 어떤 영화 재밌다고 해서 나도 재밌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내 지점으로 가져가도록 애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습관을 한번 잘 들이시면 어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수학 다른 공부들이 있다고 하시면 굉장히 재밌게 여전히 이어서 갈 수가 있는 면들이 돼요. 그래서 어떤 지식에 그 압도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제가 이제 수줄 단톡방에 들어있지 않지만 이전에 수줄 단톡방에 있을 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아주 어린 학생들마저도 이렇게 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야 되나? 수준이 높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좀 놀랍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수술 단톡방에 있으면서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재미있기도 했고, 저 혼자 굉장히 좀 이방인이었던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막 웃으면 왜 웃지? 그런데 굉장히 좀 이게 외로움 같은 게 느껴지고, 아무도 설명 안 해주고 설명해줘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좀 그런 어떤 소외감 같은 게 수학에 대해서는 항상 좀 제가 스스로 열등감도 있거니와 사실 현실적으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고등학생용 미적분 수업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하고 들어왔거든요. 내가 이 시간에서도 이해를 못하면 나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러고 이제 수업을 사실은 들어왔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서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처음에서 끝까지 따라가기가, 왜냐하면 다 모르는 거니까 이제 수업을 끝나고 나니까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함수 자체도 힘든데 그 함수의 종류까지 해가지고 막 나오니까 정말 내가 이 수업을 들어야 돼? 이게 고등학교 수업 맞아 하는 이제 누워서 별의별 생각이 저한테 다 드는 거. 선생님 너무 이제 열심히 준비해 주셔가지고 설명하니까 굉장히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나한테는 너무 버겁다 이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이 저한테는 너무 많은 거예요. 한 3살짜리 아기한테 한 중학교 무슨 내용을 설명하는 것 같은 저에게는 그렇게 좀 많이 버거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 수업을 들어가야 되나? 굉장히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인데 너무 내용은 많고 저걸 언제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다 막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내가 이제 뭘 들어야 되지? 이 생각이 드니까 솔직히 말해서 결국은 고등학교 미적분이 아니잖아. 이 생각이 저한테는 딱 들었거든요. 정말 쉬운 거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돼야지 고등학교 미적분이 맞거든요. 근데 저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에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다가 잤는데 이제 저는 이 수업 말고도 역함수 시간에도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역함수는 그냥 수학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제 지금 수학사에 대해서 이제 책을 읽고 뭐 토론이라기보다도 주로 강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같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모르는 거 물어보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책을 읽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수식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식을 저는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그 수식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집트 뭐 그 문화 같은 게 가끔씩 와가지고 이제 초대전 하면 그 무덤에 써 있는 글씨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 수식이 다 하나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 무덤에 써 있는 글씨나 이 책에 써 있는 글씨나 똑같구나. 저는 그 수식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3,000년 전에 그 글을 이해 못하듯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는 이것도 나는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수업 시간이 너무 재미있는 이유는 그런 걸 몰라도 어쨌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터치가 되면서 또 어떤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해도 그걸 굉장히 정성스럽게 또 다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업이 굉장히 저한테는 재밌어요. 그리고 저번 이번 주 주일에 일요일에 그 수업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수식을 몰라도 이렇게 수학이 굉장히 흥미롭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수학자들은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았을까. 그 수식의 내용은 모르지만 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책을 읽게 되니까 저는 정말로 태어나 처음으로 수학이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참 별로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수학이 많이 이렇게 발전되어 오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수학이 정말 참 재밌겠다.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내가 저번 시간에 이, 이 미적분이 너무 힘들어서 다음 시간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잤기 때문에 이걸 결론을 못 내고 있다가 그 역함수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그 시간에 힘을 얻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수학이 이렇게 좀 흥미로우니까 나는 잘 이해를 못해도 좀 내한테 버거워도 좀 계속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어쨌든 나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래도 조금 들어보면 참 좋지 않을까.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들어온 거긴 하거든요. 들어온 거긴 한데 저한테는 솔직히 내용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 하나는 이게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심자들이 실제로 스터디를 하게 두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그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뭔가 이제 딱 끌고 가기에는 애매한 면들이 사실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애매하다고 하시면 그 홍성훈 선생님께서 만약에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몇 번은 이 스터디를 리딩해도 괜찮아요. 어떤 큰 그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어떤 가령 이제 어떤 직문수 선에서 예컨대 어떤 미적분학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이 시간에 다 들어와서 리딩을 몇 번 해드릴 의향은 당연히 있습니다. 채널의 스터디니까 그거는 그거고. 근데 또 그것과는 별개로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두 가지가 사실 다 필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는 것도 필요해요. 실제로는.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진도의 양을 각자가 그 다르게 느끼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실적으로 조율해야 되는 면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어떤 스킬셋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어떤 이 문제들 풀 줄 알면 된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디스커션 하자. 이런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적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또 현실적으로 또 진도를 나가야 되는 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언제나 어떤 완벽한 어떤 그 정합을 맞추는 거는 사실상은 불가능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물어보시는 분들도 잘 어떤 요청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하시는 분들도 어떤 진행하시는 분들도 그 생각을 하시면서 그 만드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실 정답은 없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근데 실제로 조율하려고 하시는 거가 애매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이제 그 지식의 문제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어떤 기준들이 나도 사실 선명하지 않을 때는 좀 애매하게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은 만약에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당연히 이거 채널 제, 스터디 제 하시고. 생각에는
제가 이 수업에 빠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음, 지- 네. 제가 너무 허들이 지금 높은 상태여가지고 좀 다른 분들께 좀 방해가 되고 있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네. 그 내용이 많다라고 하시는 부분 저도 이해가 일부분 가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뭔가 뭐 이 미적분학에 대해서 뭐 좀 다 알고 있고 이제 뭐 강사처럼 뭐 미적분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처럼 다 안 상태에서 이제 수업을 설계하는 입장이 아니고, 저도 이제 배우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배우면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뭔가 이제 미적분학,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지고자 하는 그런 이해, 미적분학에 대한 뭐 이해나 나중에 이제 뭐 선형대수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핵심되는 이해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념인가? 그러니까 이 개념을 서로 나눠야 되는 필수적인 개념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저한테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예전에 뭐 조임 정리 같은 부분도 뭐 하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거를 뭔가 해놔야 되나? 이걸 해놔야 다음에 진도를 나갔을 때 뭔가 꼭 필요한 부분인 건가? 뭔가 증명에 대해서 이 조임 정리란 뭐 빈번하게 쓰이나 아니면 뭐 핵심적인 개념인가?에 대해서 감이 없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다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처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미적분학에 대해 뭐 채널지기님이 만약에 이 수업을 참가하신다 그러면 되게 뭔가 이게 핵심적인 이제 줄기를 따라서 그 줄기를 따라서 선행되어야 되는 개념만 딱딱 집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텐데 너무 이제 격가지로 세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모르는 거죠. 이게 제가 핵심적인 이제 줄기로 가고 있지. 아니에요. 제가 레코드 보고 네. 있는데 제가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미적분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격가지로 센다는 거가 아니라 또 몰라서 문제이지. 그러니까 그 진도를 나가는 거나 다 건드리는 건 그건 100만 번 맞거든요. 단지 그거를 그 끈기 있게 되어지는 그 방식의 어떤 문제이고, 근데 그거는 실제로 어떤 이제 그 가르치는 사람의 어떤 경험치에는 분명히 의존되는 거는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미적분학 가르치 교수들 학생들한테 욕 엄청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교수 하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떤 가르치는 입장들도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배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개인의 어떤 탁월함만으로 어떤 되어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떤 경험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도 오늘 들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책임감은 너무 안 느끼시면 좋겠고요. 제 개인의 의견에는 어, 예, 그 모든 게 다 현실적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하기 때문에 단지 여기서 그냥 그 시스템적으로 필요 조건들만 딱 지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진도가 많고 적고, 그러니까 진도가 많으니까 빼자 이런 것보다는 그 이게 이 시간의 목적은 미적분학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유의미하게 발생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액션들은 취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노트들을 잘 정리해 오셔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거가 그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 어떤 모든 걸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레퍼런스를 하나 정해가지고 이걸 일단 좀 읽어 오시면 좋겠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들 한번 풀려고 한번 애써 보시라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거기서 제 생각에 요긴한 건 어떤 거냐면 진도를 나가는 그 뉘앙스보다는 그냥 한 주의 대화가 됐을 때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풀 줄 알게 된다, 딱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딱 두 문제면 좋게요. 사실 한 문제도 많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두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번 보고 풀려고 애쓰면서 그냥 그 어떤 오히려 풀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레퍼런스를 상정을 하는 거죠, 단순히. 그리고 뭐 어떤 문제 자체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죠? 단순한 거. 그래서 그 단순한 걸 가지고 어떤 변형을 해서 어려운 문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거랑 연결을 짓기도 좋은 쪽으로 해서, 그래서 첩보 다 떼고 스타디만 쳤을 때 헬로 월드 띄우려면 탐스타를 띄울 수 있니? 이거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디스커션들이 있어가지고 그 라인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듣더라도 이 얘기는 굉장히 어드밴스 레벨인데 뭐 관계가 있구나 이 정도로 누군가는 듣고 치울 수도 있고, 누군가는 거기서 더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떻게 리마인드 해야 되는지 볼 수가 있고, 그렇게. 그래서 문제를 좀 그래서 이제 이 대화 그러니까 목적만 딱 정하시면 제 생각에 괜찮을 것 같고, 어떤 이번 주에는 요거 풀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만약 그 설계가 애매하다 싶으시면 당연히 요청해 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요선에서는 설계해 주시는 사람들이 어떤 채널이 많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떤 적절한 코멘트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른 분들 실력이 있으시면 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 뭐, 제자적인 말씀 주신 거 다 이해를 했고, 뭔가 그 문제 위주로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문제 관련된 개념 위주로도 이렇게 좀 정해져 있으니까 뭔가 스터디할 때 뭔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저는 그 방향으로 해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구문학습처럼 뭐 그렇게 정말 쉬운 문제 말고 그것보다는 좀 더 살짝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제순으로 하는 게 맞겠죠? 만약 하게 된다. 자,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면 안 되는 거. 미적분학 책에서 모델링 문제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농구를 처음 배울 때 아직 드리블도 할 줄 모르고 기본적으로 패스하는 법도 모르고 슛하는 법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것들은 연습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학 책의 어떤 소위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그런 연습 문제들은 같이 설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좋은 문제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동작을 제대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언제나 제일 좋은 문제. 그래서 오히려 어느 게 지향점이어야 되냐면 쉽다고 말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게 좋은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이런 거를 아마 지금 어떤 말씀하신 정세에서는 쉬운 함수가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문제들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헬로 월드에서 이 헬로 월드란 말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죠. 헬로 월드라고 쓰든 거기서 하이 월드라고 쓰든 알 바 아니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여기서 실제로 배워야 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어떤 기본적으로 프린트F 쓰는 법이라던가 따옴표 하나 쓰는 법이라던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 있죠.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내 생각들이 머물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그 정서거든요. 너무 쉬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쉬운 거를 고민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 이걸 비틀어야 돼. 이런 정서보다는 오히려 내가 그러니까 as easy as possible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떤 거를 오독하시면 안 되냐면 elementary하다는 말과 trivial하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뜻이거든요. 두 가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떤 대상도 트리비얼한 대상들이 없어요. 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수학에선 1 더하기 1이 2인 것조차도 안 뻔한 게 수학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선이라고 상정하시고 하시면 좋겠냐면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당연해 보이고 이렇게 쉬워 보이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문제로 내면 아마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느낌들을 받으면 사실 근데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순간 예를 들어 y는 x나 y는 x제곱 같은 것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떤 것들을 정말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함수가 이렇게 휘는 것조차도 어떤 분들한테는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공교롭게도 보여주신 아크 탄젠트 전 이런 것들 굉장히 안 좋은 예시라고 사실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초심자들이 그걸 가지고 그럼 그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연속에 대한 극한에 대한 직관이 생길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전혀 믿지 않거든요. 아크라는 말 하나 붙은 것만 가지고도 제 생각에 한 달은 떠들어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부담들은 좀 줄이시면 좋겠냐면 저희가 미적분학의 내공이 생기는 건 미적분학 책을 한 권을 다 마스터함으로써 내공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미적분학 별거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뭐 함수 주고 미분하라. 함수 주고 적분하라. 이거잖아요. 이걸 주면 된다고요. 이거 당연히 책 다 풀면 마스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책에 있는 거는 풀 수 있는 문제들만 적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들도 그냥 단순하게 내 관점에서 이거 정확하게 파쇄하고 가는 쪽으로 하되 그 문제를 아주 쉽게 잡고 그걸 대화가 깊게 되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 대화가 깊게 되면 어려운 문제들이라 보이는 것도 똑같아 보여요. 수법이 똑같아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태가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수학은 1 더하기 1이 2인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대화하더라도 제대로. 그러면서 어떤 현타를 느껴야 내가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내가 사실 잘 모른다고 이 느낌이 언제나 맞아요. 그 느낌 대신에 저 어드밴스드한 지식을 향해서 어떤 진도를 쌓는다. 이건 언제나 틀린 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어느 느낌으로 문제들을 솔직하게 주냐면요. 학생들과 있을 때 내가 이런 문제들을 주는 게 참 모욕적이다 싶을 만큼 쉬운 문제들을 줘요. 그러면 점수들이 적당히 잘 나와요. 근데 제 생각에 상정해 놓고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 진짜 욕 처먹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그건 실제로 인스트럭터 문제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저도 그 포인트를 이제 동의를 사실은 하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을 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까지 쉽게 줘도 되냐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오히려 좀 자존심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는 게 딱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 정도 문제들을 어울려준다라는 느낌에서 그런 느낌에서 딱 대화를 하시면 오히려 대화가 재밌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떤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하면서 어떻게 정하면 되냐면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령 제가 그래도 이제 리딩하시는 홍성원 교수님께 송 선생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나가봐야 돼서 나가보면 지금 공부하시는 어떤 이유들이 있으시잖아요, 나름대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슬랙도 그렇고 레코드도 그렇고 뭐가 제 생각에 좋은 참조거리가 되냐면 지금 이제 확률론이랑 최적 과정 이제 바로 들어간 그 스터디를 보시면 슬랙 처음 들어가서 보시면 처음에 진도 나가요. 한 이제 한 달 전, 두 달 전 이제 맨 처음 레코드 보시면 진도 나요. 그럼 제가 무지하게 악플 다 나왔거든요. 슬랙 보시면 아니라고 그거. 그 다음에 제가 레코드 보시면 제가 무지하게 까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한 10장 정도 준비하는데 실제로 한 2주 동안 대화를 뭐 하냐면 첫 줄 가지고 제가 까요. 하나도 이해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까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그 다음에 또 진도가 좀 줄어요. 그럼 제가 또 까요. 첫 줄도 이해 못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나눈 얘기들 보면 이제 제가 뭘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나누는 건 무생, 무치, 무맛, 노잼이다. 왜냐면 네 생각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공부한 거 가지고 tell me your opinion 이렇게 말하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못 하다가 그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서들을 느끼시면 좋겠냐면 수학은 생각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진도를 나가는 느낌 말고 이 첫 줄,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한 줄의 메시지. 난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 싶으냐. 그래서 어떤 단순한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난 어떤 메시지를 가져야 되느냐. 근데 그 메시지를 지식으로 환원하지 마시고 극한에 임에는 입실론 델타가 있어. 얼마나 그게 끝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입실론 델타 임에는 위상수학이고 위상수학 임에는 기하학이고 기하학 임에는 범주론이 있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를 알더라도 그냥 내 관점에서 분쇄를 어떻게 하고 가느냐. 그리고 그게 딱 그 느낌을 주거든요. 이게 뭔 개소리지라는 느낌에서 보시는 게 딱 좋고. 그래서 이 지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충분히 향유할 만한 생각할 포인트들을 딱 주면 그게 남아요, 나한테. 나한테 굵직하게 남아요. 그리고 그게 한 반년, 1년 지속되면 굉장히 큰 내공이 됩니다. 미적분을 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실제로 문제 풀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진도 나가는 것도 근데 필요한 것도 맞죠. 그래서 그 선은 한번 좀 보시면서 만약에 필요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들어와서 대화하는 거 괜찮거든요. 요청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리딩하는 것도 괜찮고 몇 번은. 그리고 그것들은 저한테 요청을 해주세요. 자, 오늘은 이제 나가봐야 돼서 저는 나가볼 테니까 대화를 하시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혹시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혹시 저는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처음에 참가를 못했다가 뒤늦게라도 혹시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네. 음, 레코드를 일단, 그러니까 저희가, 초심자 기준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네, 먼저 기존에 돼 있던 레코드를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고, 아니면은, 그냥 뭐 대충 저번 주까지 레코드 마지막 부분을 보시고, 이 정도 진도가 나갔구나. 근데 이 정도까지는 내가 그래도 좀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뭐 굳이 안 보시고 오셔도 좋고, 그래서 네, 그런 판단만 하시고 오시면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또 혹시, 네, 다른 분 계실까요? 네, 그럼 안 계시면 기존에 이제 스터디 같이 진행해 오셨던 분들 중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공부해온 내용을 뭐 약간 뭐 발표라든가 아니면 내가 같이 나누는 식으로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일단은 저기 석초보님께서는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금 진도를 따라오시는데 좀 버거운 상황이신 것 같고, 근데 다른 분들은 혹시 뭐 예를 들어서 100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 건지, 그러니까 질문이 간혹 있긴 한데 그게 많이 없어서 사실 그런 감이 조금 없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제가. 아, 이분 분들은 뭐 거의 다 이해를 하고 계셔서 질문을 조금 안 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너무 뭐 질문을 하기에도 따라오기가 좀 벅차서 질문 안 하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음, 저는 솔직히,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수학 초보님 같이, 진짜 이게 무슨 소리냐,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음, 어, 저도 이 공업수학을 이제 한 학기를 들으면서, 대충, 어, 수업을 예,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를 들었는데, 그 설명을 뭐, 1시간 반, 2시간짜리 강의를 들으면서도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걸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예, 미분에 대한 뭐 극한부터 뭐 이렇게 계속 다 나온 마지막에 로피탈 정리인가 뭐 거기까지 했었는데 지금도 머리에 안 남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하는 거 들어오면은 아, 이런 거는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게 이해가 가는 경우도 있고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뭐 질문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 아까 이제 그 채널직님께서 계실 때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었는데 어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끌어오시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뭐 이렇게 스터디를 이끌어 오셨는데 솔직히 뭐 이렇게 한마디라도 좀 보태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는 이런 거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보태드리고 싶은데, 뭐, 지식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문제를 풀면은, 뭐, 이런 거 하나라도 뭐 문제를 풀면은, 제가 문제를 풀다가, 뭐 중간에 막혀가지고 못 풀면은, 아, 저는 여기서까지 이렇게 풀었는데, 여기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뒤로부터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라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생각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립니다. 네. 다른 분들은 혹시 어떠신가요? 그 아까 뭐 채널 지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설명해 주시는 그런 개념들이 그 표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이게 확 내 머리에 와닿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알듯한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알듯한 뭐 이야기는 하시는 이야기는 뭔지는 알겠는데 뭐 왜 하는지 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그런 느낌들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질문을 뭘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시간도 좀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랬던 거 봐요.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정의나 이런 것들이 실제 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활용될지는 감이 안 오지만 그 설명할 때 그 부분에서 뭐, 음, 뭐 입실론이 있고 뭐 델타가 있고 그 델타가 그 구간 안에 들어오니까 정의는 되는 거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그 구간 안에 들어오면은 그 함수가 정의가 된다. 거기까지만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걸로 뭘 할 수 있고 뭘 풀 수 있고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음, 네.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좀 각 개념에 대해서 지금은 각계각파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미적분까지도 저희는 아직 못 나가서 그거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조금 사전 사전 개념을 하나하나씩 갖게 격파해 나간다.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인 정리를 지금 이제 알아둠으로써 나중에 미적에 어떻게 쓰이는지 이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아직 모르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빼야 되는지 아니면 넣어야 되는지 그것조차 판단이 안 되는 상태이긴 하고 단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최대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거를 이제 나누고자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도 거의 비슷한 상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김영민 선생님은 혹시 어느 정도 이 수업에서 이해가 되는지. 저는 이제 그 극한이랑 이제 거의 27년 대달까지 이제 진도가 가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입실론 델타 전까지는 이제 잘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뭐 극한에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찾아보면서 그렇게 뭐 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입실론 델타 하면서 증명하라. 그걸 가지고 어떤 예제를 가지고 증명하라라고부터 시작했을 때 이제 입실론 델타는 대충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이제 거의 세부적인 증명을 예제로 적용했었을 때부터 이제 좀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네, 전 딱 이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오늘 저기 채널지기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드는 느낌은 사실 제가 이제 보면서 그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배우고 난 이후부터에 대한 증명은 그 입실론 델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지만 극한이란 개념 자체를 그거 입실로 델타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정의로 파생되는 이제 정리들이나 그런 법칙들은 입실론 델타 논법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거기다가 뭐 말씀드렸듯이 그 삼각분투식을 끼워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입실론 델타 논법을 가지고 증명을 하거든요. 근데 채널지기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사실 이거에 저희가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이 증명들에 대해서 이 증명들에 대해서 하나 살펴보려면 어쨌든 입실론 델타를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입실론 델타도 진짜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그걸 파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사실 빼고 가도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증명 문제 이런 건 다 빼고 그러니까 실제로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 몇 가지를 정하고 그거를 풀기 위한 이제 개념들을 공부를 해가면서 그런 방식으로 좀 스터디를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요번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해 놓은 거는 일단 다음 스터디 때는 제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 뭔가 최대한 직관적으로 처음부터 저번 주까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직관적으로 요약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그냥 드리고 그 다음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직관적으로 이해했던 거를 토대로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조금 추려서 어, 추려서 드리면 다음 시간까지 풀어 오시면서 막혔던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일단은 뭔가 약간
중간 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 그 이후부터는 뭐 증명이나 이런 부분에 매몰되지 않고, 그냥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서 그거에 대한 간단한 문제들 한두 문제씩 어, 서로 풀어나가면서 대화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 뭔가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미적 갔는데 뭔가 어, 저는 사실 이제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책에 대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나가면서 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스터디에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그냥 뭐 미적분 딱 나갔는데 스터디에서 얘기하는 개념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봤으니까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런 개념들이 제가 뭐 무의식적으로 그냥 끼워 넣어서 얘기를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스터디 얘기 안 한 내용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추후에 진도를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막힌다.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중에서 뭔가 빼먹은 개념이 있다. 그런 게 있을 때는 또 다시 뭐 채널지기님한테 여쭤보거나 아니면 서로 뭐 얘기를 해서 뭐 조율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보다는 지금까지는 떤 방식으로 스터디에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스터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 한두 문제 정도는 뭐 살펴보고 풀어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좀 거기에 대한 질문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네, 참여도를 조금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고, 네, 혹시 뭐 다른, 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네, 여기까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제가 이 수업 들어오면서 항상 좀 미안한 거 있거든요. 아, 내가 여기 수업 들어와도 되나 하는 생각이 항상 있어가지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설명을 이거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정확하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설명을 하면서도 지금 설명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내용이 많다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홍 선생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렇게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좀 많이 죄송한 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피드백을 많이 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외에 다른 분들도 네. 그래야 제가 좀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감조차 사실 없는 상태여서 어느 정도 따라오고 계신지 그런 감이 없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른 할 얘기 없으시면 녹화 여기까지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생